안녕하세요, 주린이 아재입니다. 금일 제넨바이오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공시 한번 볼 건데 22년 관리 종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다뤄보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일 볼 주요한 공시는 제넨바이오 주권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해서 볼 거고, 이 거래 정지는 주식의 병합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2월 30일 기준으로 주식 매매가 거래 정지됩니다. 일시적인 정지로 주식 병합에 따른 정지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공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액면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주식 병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시에 이따가 볼 건데 거래 정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 상장 예정일이라는 거는 거래 재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액면 병합이 100원에서 500원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한 주가 잘못 말했습니다. 5주가 한 주가 되는 이 병합에 대해서 내가 끝자리가 5개가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해결하는 시간 같이 가져볼 거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 가지고 왔는데 폐기물 처리업 얘네들을 제외한 사업은 제넨바이오가 모두 다 영위하고 결국엔 에코랜드가 가져가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물적 분할이 굉장히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 거고, 제넨바이오에 대한 리스크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단에 한번 내용에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의 글이니까 글의 전반적인 거는 안 갖고 왔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까, 이런 부분, 그런 상황임에도 물적 분할을 한 부분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의문인 점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의 유상증자를 1월과 9월에 했어요. 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수준, 이런 수준의 유상증자를 도대체 왜 한 걸까? 주가는 왜 떨어질까? 심지어 전환사채 발행을 6월에도 진행했는데 얘 또한 많죠. 도합 400억 수준입니다. 이런 투자를 왜 한 걸까? 저도 이런 건 꽤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결국에 제넨바이오 주가가 상당히 박살났죠. 시가총액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거대한 시너지를 기대해보는 방법밖에는 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사업적인 돌파구, 그에 따른 모멘텀,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지 앞으로 추락하는 배일지 지켜봐야 된다는 저의 간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12월 30일 기준으로 매매 거래 정지되는 공시를 냈습니다. 사유에 적혀있듯이 주식 병합에 따른 일시적인 정지고요. 언제 풀리는지가 그럼 궁금하겠죠. 공시를 한번 11월 15일날 주식 병합에 대한 공시를 한번 보면은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있죠. 12월 30일 예정 기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료 기간도 예정 기간대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1월 19일로.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1월 20일이니까 아마 이때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 공시는 뭐든지 예정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거는 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변한다면 또 공시를 내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주식 병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 병합은 액면가 100원을 500원으로 낮춘다. 발행 주식이 총수가 2억 900만 주인데 이거를 병합해서 4,100만 주로 바꾼다.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치가 변하냐? 이건 아니죠. 가치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회사의 입장은 그래요.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함이다. 유통주가 너무 많다. 유통주를 줄여서 주주 가치를 우리는 좀 제고하겠다. 이거 뭐 그냥 뻘소리죠. 크게 의미는 없고, 유통주를 줄이는 만큼 얘네들의 가격 시장가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 내용 먼저 볼게요.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 신규 상장 초일의, 그러니까 얘네들은 1월, 아까 30일이었죠. 30일에 초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11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액면 병합을 하면은 애는 2주로 바뀌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 나머지 한 주, 이거는 그때의 시가에 맞는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주분들의 손해는 이걸로 인해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계좌로 환급이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넨바이오가 물적 분할한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지난 10월 6일 폐기물 처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요. 이거가 이제 회사의 이름이 에코랜드라고 물적 분할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왜 의문이라고 생각하냐? 재무제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제넨바이오는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아도 매출액이 형편이 없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자폭이 큽니다. 지금 3년 연속 적자고, 자 21년 거의 3분기를 한번 보면 적자폭이 더 컸으면 더 컸지 적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예 개박살난 수준이고, 결국엔 매출액과 이익률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폐기물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이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3분기에 대한 거 보고서만 보더라도 32%로 많이 줄기는 했는데, 현금이 조금 있긴 한데 과연 이걸로 얘네들이 괜찮은가?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쓰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글을 보시면은 내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죠. 제넨바이오 무슨 규정에 의한 관리 종목 위험은 뭘까? 이런 거죠. 자, 제넨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사고, 그쵸? 근데 얘네들은 마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 바이오죠. 하지만 그냥 일반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4년 연속 적자가 나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왜냐, 얘네들은 상장 유예가 있습니다. 상장 지속을 할 수 있는 상장 유예 사항이 있어요. 5년 연속 적자가 나도 상관없고 7년 연속 적자 나도 면제가 해줍니다. 상장을 유지시켜줘요. 하지만 제넨바이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기전이라는 이미 상장사를 인쇄 바이오 회사로 바꾼 거고, 이런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적자 시 관리 종목 지정 규정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리스키한 거냐? 그러면 한 번 더 내년에 22년 감사보고서에 3월에 나오겠죠. 여기서 적정 평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내년에는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굉장히 힘들다. 불가하다. 관리 종목 지정은 무조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적 분할까지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나눴다. 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한 의문점. 그럼 제넨바이오는 버려야 되나요? 저는 근데 그것도 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유상증자를 1월 29일 날 했고, 한 번 더 9월 17일 날 두 번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보호 예수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꽤 금액도 많아요. 이거에 대한 유상증자 공시도 한번 볼 건데, 이게 9월 공시입니다. 유상증자의 금액을 이렇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두 개로 나눠서 받았는데 100억 수준입니다. 사무투자조합이 얘네 제넨바이오한테 100억이나 그러니까 빌려준 건 아니죠. 증자를 해서 줬는데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돈을 왜 줬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심지어 1년간 보호예수까지 받아가매, 그리고 결코 싸지 않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이 유상증자의 자금 목적도 시설 투자죠. 그리고 운영자금,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 보면은 회사가 뭔가 있다 싶어요. 1월 달도 한번 볼게요. 이거 1월 달은 제넥신이라는 회사, 최대 주주의 관계 회사인데 얘네들도 220만 주, 그리고 디브로 DNC가 440만 주 수준. 얘네들도 1년간 보호 예수인데 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50억 수준이고, 9월에 유상증자와 1월에 유상증자를 합치면 250억 수준으로 보호 예수의 무리수까지 두면서 얘는 최대 주주니까 이해라도 돼요. 사모투자도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있을 텐데 분명히. 저는 아직은 뭐 회사를 심층적으로 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괜히 250억을 때려 박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시설 자금이 117억 원 수준이고, 이것도 운영 자금이 또 32억 원 수준인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환사채권 발행도 6월 1일 날 했는데 이것도 150억이에요. 이거는 공시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표면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얘네들도 뭔가 제넨바이오의 뷰를 봤을 텐데, 얘네들도 150억이나 땡겨줬는데 도합 400억이라는 돈이 쉽게 땡길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넨바이오의 재무제표만 보면 도저히 땡길 수 없는 금액인데 회사에 뭔가 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690억 수준이고 올해는 완전 개박살난 한 해를 보내고 있죠.
여기서 무슨 뷰가 나오길래 어떤 거래량과 어떤 상승의 패턴이 나올 수 있길래 이만큼의 투자를 한 걸까? 저는 확신할 순 없지만 제넨바이오를 분명히 좋게 생각하는 사모투자와 기업이 있다. 그거에 대한 시너지가 발현이 될 게 내년이어야 되는데 내년에 근데 또 그러기엔 리스크가 관리 종목으로 편입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투자에 대한 괴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 바이오 분석 센터를 확장했다. 제넨코어 센터를 2월에 준공 목표로 할 거다. 제넨코어 센터가 이제 2월에 준공이 되면 3월 안에 뭔가 시너지가 나오나, 이런 부분,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너지, 이런 부분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뭔가 돌파구를 시장에 보여야 되는 제넨바이오, 그에 따른 모멘텀이 어떻게 나올지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돌파구를 보여주고 이 난간을 어떻게 쳐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은 합니다. 과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따를지 아니면 그대로 추락해버릴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결론을 내드리진 못했지만 이런 종목이 있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